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세계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여동을 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러시아 대통령은 AI 무기를 개발하겠다, 핵무기 완성도가 몇 프로다, 저번에는 초음속 핵 폭격기를 직접 운전을 하고 시승을 해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별로 평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곳을 몇 건 봤습니다. 되게 그렇게 평이 좋지 않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 국민들도 별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함부로 말을 하고 악동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하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청소년 불량 아동같이 행동을 한다. 그걸 갖다가 악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숙청이든 정적이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지도자는 자기 자신도 생명을 오래 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도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 세계는 확실하게 교훈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암살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봤어요. 제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AI 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암살이 최선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적이라든가 숙청이라든가 해서 대량으로 사람을 많이 죽은 지도자는 오래도록 살아남지 못하고 빨리 무슨 경우를 당하든지 사고 사건으로 빨리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을 남겨야 한다.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지나치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고 해도 러시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성적인 사람인가, 전 세계가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온다고 해도 옛날처럼 국제사회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발트해 이런 쪽에도 손을 댈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소련이 해치기 되기 전에는 영향권에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나토, 유럽이 다 가입이 된 상태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치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상화폐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가상화폐도 상장을 시켜서 주식시장에서 마음대로 거래하도록 하고 세금도 걷는다. 이런 양성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뿌리를 제도화권이 없는 가상화폐는 전부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AI 이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배포를 할 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상업적으로 이제 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배포하는 것도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그걸 무기로 이용한다. 전 세계 국민들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최첨단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개발했을 때부터 배포를 하지 말아야 써야 합니다. 그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문화 문명 그런 게 너무 발달해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앞으로 점점 많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들의 재앙으로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핵무기 개발했을 때도 전 세계는 재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AI 개발하는 것도 전 세계의 아마겟돈으로 이제 세계 종말로 재앙이 올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상화폐도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올 것이다. 아마겟돈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힘들여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추구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해요. 요즘에는 쉽게 돈 벌라는 그런 사상,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다. 사기꾼 전부 다 그런 거 해킹을 해가지고 전체 나라 살림을 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도 생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비를 올린다. 국회의원 지금은 살기 어려운데 세비를 올린다. 국가 지금의 부채도 가정 부채도 역사상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름값을 올려야 합니다. 기름값에 우리가 그 세금을 적용해가지고 30% 50%에서 기름값을 정부에서 이제 낮춰가지고 리터당 2,000원씩 하잖아요. 그 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수 빵꾸가 안 나고 건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세수를 줄이고 그 기름값을 많이 내렸다. 그래서 그 전에 기름값에 붙어있던 세금을 그대로 줄이지 말고 옛날처럼 세금을 정상적으로 올려서 받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국정 운영에 이익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국민들이 경기가 나쁘구나, 함부로 소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도 됩니다. 물가가 기름값은 세계적으로 점점 오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을 하나도 받지 않아가지고 점점 떨어진다. 세수 빵꾸가 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 해서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도 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을 어느 정도 높이면은 에너지 절약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값을 정부에서 자꾸 낮추면은 에너지를 과소비하게 됩니다. 과소비하게 되면은 점점 세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기름에 붙어 있는 세금이 깎아주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엔 기름값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기름값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거의 걷어들이는 게 거의 없으니까 세수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한테 좋을지를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 복구를 해서 세수를 옛날처럼 세금에 붙는 세금을 100% 줄이지 말고 100%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제 기름값이 리터당 4,000원, 5,000원, 만원 가까이 해야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경기가 나쁘긴 나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서 국가의 정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비를 올린다 국회의원. 공무원 봉급은 꼬리만침 올리고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지금 국민들도 지금 살기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그런데 세비까지 올린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봉사 정신으로 무상으로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래요. 세비는 제로. 개인이 돈을 부담해서 국회의원, 국가의 대표로 일을 해야 되고 여당이나 야당에서 운영하는 이제 운영비는 국가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세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상으로 무상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에요. 무상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국회의원을 세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비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계에서 세비를 주는 것은 지금 경기가 좋아 있을 때는 세비를 주지만은 지금 현재는 경기가 나빠가지고 엄청나게 살기 어렵잖아요. 국회의원은 세비를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무료 봉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의사단체도 이제 파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기 때문에 불법 파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 해서 사직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단체 행동 기관에는 사직서를 낼 수 없다. 기관에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라 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단체 행동 기관에 사직서를 내는 것은 단체 행동으로 본다. 그렇게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법이 그런 게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 그 의료 단체 행동을 보고 국가에서 그 유리한 그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한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그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피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의사들이 뭐 장관이라든가 뭐 시민 사회 단체한테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많이 고발이 들어온다 하는데 특히 그 단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고죄를 함부로 고발할 수 없게, 만일에 무고죄를 고발해서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은 원래 그 각하 사건에 해당된다. 거의 기각 상태도 아니고, 기각은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때 기각 처리하지만은 각하 처리는 완전 무효입니다. 각하든 기각이든 처리가 되면은 그 무고 고발을 한 자한테는 엄중한 그 책임을 묻는 법적, 징벌적 형사 조치를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쌍벌 그 고발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쪽에서 고발하면 저쪽에서도 같이 맞불 고발을 한다. 무고죄든 뭔 죄든. 그럴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는 업체라든가 개인 단체들이 고발을 한다든가 무고죄로 고발한다 할 경우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증거라든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적 처리를 그대로 하지만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거는 각하나 기각 처리가 불법 사항이 전혀 없다 해서 해당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는 그 고발자의 엄중한 처벌을 징역 30년을 형량을 과한다든가 이런 엄청난 이중 삼중 가중 처벌을 할 수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0년, 200년 가까이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산 누적 징벌죄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적으로 돼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법 형량을 정해가지고 합계를 내가지고 총 200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사안별로 형벌을 징벌적으로 형벌을 매겨가지고 합산하는 제도를 미국처럼 적용해야 된다. 우리나라 민사라든가 형사에서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해요.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불 고소작전 아니면은 교모하게 머리를 써서 위법사항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는 것도 국가에서 단체 행동 기간에는 사직서 수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사직서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체 행동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법조항을 명문화해야 된다. 그래서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앞으로는 의사 정원제는 정부가 자유롭게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화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동안에 그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료 공백이 생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의료 공백으로 뺑뺑 돌다가 죽었잖아요. 응급실에 갔는데 지금 근무하는 담당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 또 가니까 가라. 뺑뺑뺑뺑.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느끼잖아요. 느낍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90% 이상이 단체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단체도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요즘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공천 문제 때문에 내홍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야당에서는 더욱 심한 것 같아요. 공천을 할 때 이제 점수로 평가를 해서 컷오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상. 그거 쉽게 말하면은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주관적 평가,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계량적, 수치적 평가, 이렇게 객관적 평가, 산술적 평가,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어를 순화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성질이라든가 인성, 마음, 여러 가지 성질에 관한 것을 어떠한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한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제 마음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부족하고 결여된 평가다. 거기에 반대 상대되는 개념이 정량적 평가다. 정량적 평가는 아라비아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아라비아 숫자로 점수가 31점이다, 21점이다, 10점이다, 90점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량적 평가다. 쉽게 말하면은 계량적 평가, 수치 평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약속 대련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어 순화를 해서 허위 통정 대련이다, 이렇게 언어 순화로 얘기를 하면은 좀 쉽겠습니다. 약속 대련이다. 서로 짜고 거짓으로 맞불 작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것이 법률 용어로 허위 통정입니다. 허위 통정, 맞불 작전, 허위 통정, 대련, 이렇게 국어 순화로 해서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70대 대통령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70대 80대 대통령이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80대도 제가 책을 봤는데,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판단력은 점점 좋아진다, 이런
학술지를 봤습니다. 완전히 연구 발표를 한 학술지를 봤는데, 신체, 사람의 생략적 측면에서는 나이 먹으면은 이제 기억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판단력은 계속 향상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대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있죠. 그분들의 댓글을 달아보면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댓글을 보면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편히 쉬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나이 젊은 사람, 중년, 원로, 정치인 이렇게 모두 하모니, 합동을 이루어서 의견 교환으로 바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젊었다고 모든 것이 잘한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